첫 번째 질문인데요. 김동리 님이 올려주셨네요. 핵융합 반응 후에 나온 헬륨은 어디에 쓰이나요? 비슷한 질문도 하나 더 있는데요. 휴먼 로봇 님이 올려주셨고요. 핵융합 연료로 쓰이는 수소는 어떻게 얻고 친환경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먼저 뒤에 해주신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요. 핵융합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필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 모두 바다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실험 시간에 물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산소와 수소로 전기 분해하는 실험을 해보셨나요? 이런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수소하고 산소가 발생을 하지만 굉장히 소량으로 중수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 1리터를 분해를 잘 하면은 약 0.03g의 중수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중수소도 바다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사실 삼중수소 자체를 바다에서 얻는 건 아니고요. 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리튬이에요. 근데 이 리튬이라는 원소에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여기서 삼중수소가 나오게 되죠. 바닷물에는 한 2,300억 톤 정도의 리튬이 녹아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 리튬을 주로 광산이나 소금호수 같은 데서 채굴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 바닷물에서 직접 리튬을 얻어내는 그런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다에서 두 가지 재료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핵융합을 하고 그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이 헬륨을 좀 부가적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헬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 하나예요. 왜냐면 헬륨은 원소 중에서 이제 끓는 점이 제일 낮고 그래서 영하 269도씨에서도 유일하게 얼지 않는 그런 원소거든요. 그래서 극저온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첨단 산업이나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반도체 생산, 로켓 연구 이런 곳에도 헬륨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현재는 이 헬륨을 전량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헬륨 또한 만들어낼 방법이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고 부산물이 핵융합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또 우리가 잘 모으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 헬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도 제가 드릴게요. 이번에 휴먼 로봇님이 정말 재미있는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수소가 헬륨이 되고 한 번 더 일어나서 헬륨이 뭐 탄소로 되고 결국에는 철이 되는데 이 정도의 핵융합 반응이 지구에서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예,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는 분들이 수소를 주로 연료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소가 얻기 쉬운 것도 있지만 이제 그나마 핵융합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원소거든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키는 게. 왜냐면은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핵끼리 부딪혀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전자기력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전자기력 때문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충돌시키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나마 중수소나 삼중수소나 양전하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쉬운데 이게 점점 이제 탄소나 철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 두 개를 이렇게 같은 grup으로 붙이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개를 붙이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 번호가 올라갈수록 양성자가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혹시 옛날에 연금술사들은 뭐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이용하면 가능한 건가요?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은 양성자가 79개, 중성자가 118개 이래요. 그러니까 핵융합을 계속 시켜서 양성자를 합치고 중성자도 합치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금이 되겠죠. 근데 아까 철월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26개거든요. 근데 이것도 30억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할 때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철보다 더 무거워지게 되면은 오히려 융합하면 융합할수록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무거운 애들은 핵 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만들려면 차라리 핵융합 대신에 핵 분열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납을 말씀하셨는데 납은 양성자가 82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개만 떼어내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3개만 딱 떼어내서 금을 만드는 방법은 없고 양성자를 떼어나다 보면 금이 되기도 하고 다른 수은이 되기도 하고 다른 물질들이 막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금 외에도 수많은 원소가 섞여 있고, 게다가 금이 우리가 쓰는 금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동위원소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런 동위원소들도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순수한 금만 분리를 해내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을 사는 게 훨씬 더 쌀 겁니다.